국토교통부는 앞선 상반기에 고속시외버스 신규 노선들의 개통이 이루어진다고 전한 바가 있었죠. 이미 서울 호남에서 서산시의 성현과 대산으로 가는 버스가 개통됐고 인천공항 서천 및 부안 구간도 7월 21일 개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대광이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도 여러 개가 순차적으로 개통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히는 준공영제 광역버스란 민간 운수사에서 운행을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 측에서 인허가와 면허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일정 분량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안으로 순차적으로 개통되는 광역버스는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고 총 9개 노선이 예정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광역버스들 가운데 가장 이르게 7월 13일 개통이 예정되고 있는 2002화 아파트 서울 잠실역 간 3303번입니다. 부발읍에 최초로 공급되는 서울 방면 광역버스로 SK 하이닉스 앞과 신하초등학교 후문, 이현고등학교를 비롯해 장지역에서부터 문정법조단지, 가락시장, 석촌역 등을 비롯한 중앙버스 전용차로 상해 정류소를 사용하는데요. 지난 입찰에서 경기고속이 최종 낙찰받았던 바 있고 예전에 KD 운송그룹에서 운행했던 바 있는 부발읍 동서울 구간 시외버스를 대체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미리 726-34번지 인근에도 해당하는 SK 하이닉스 앞에서 서울 방면 노선이 늘어나게 되기도 하는데 수요 분산도 일어날 수 있을지 7월 13일 이후의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 자2 6-7단지 입구에서부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어지는 1407번은 7월 30일 개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회암초등학교 인근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여러가지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가고 경기교통공사 인근도 1407번 버스가 취급하는 곳에 포함되고 있죠. 강남역은 가지 않지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비롯해 논현역과 신논현역도 취급한다는 점에서 평상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에 있어서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도 직접 연결하는 성격도 가지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호고속에서도 입찰에 참여했다가 KD 운송그룹에 소속된 운수사가 낙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금호고속의 올해 광역버스 입찰은 양주 쪽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용인 양지 파인리조트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간 4105번 버스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양지면 사무소, 용마초등학교, 유림동, 둔전역, 포곡중학교, 전대 에버랜드역,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정류소에 경유하는 것으로 구성되는데요. 용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남여객이 이번에 낙찰됐는데 용인광역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남여객이 나설 만한 노선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양지 최초의 서울 방면 광역버스에도 해당하지만 총 32회 운행한다는 점 감안해야 하고 경일여객에서 운행하는 서울 남부 양지 구간 시외버스와의 구도도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로부터 2일 뒤에는 수원 남부버스 공영차고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M5165번이 개통되는데요. 영통 일대 청명역,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정류소들이 M5165번이 취급하는 곳들로 정해졌습니다. 수원 운수사 용남고속이 아니라 화성여객에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기존 M5107번의 좌석란이 지속되고 있었던 중에 새로운 노선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수요 분산 효과도 제대로 일어날지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버들개 실내 빙상장 서울 광화문역 2번 출구 KT 광화문지사 간 1108번 버스는 8월 마지막 날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취급하는 중간 정류소는 시경기 지역과 아주 가까운 도봉산역을 비롯해서 청량리역과 신설동역에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종로를 통과하긴 하지만 종로 상가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또 다른 지역에서는 태우지 않을 예정이죠. 1108번 버스는 녹양 휴먼시아 13단지에서도 취급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녹양역과도 멀지 않은데요. 다만 녹양역이 의정부역 이부 구간에 해당해서 양주행이나 동두천행, 수요산행, 연천행과 같은 열차만 닿기도 하죠. 도봉산역과 청량리역, 신설동역 등을 통하는 구간에서 1108번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선 입찰에서는 평안운수에서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그대로 낙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나머지 4개 노선이 올해 12월까지 개통된다고 알렸는데요. 용인과 부천 엠버스 각각 1개씩, 안성과 광명 직행 좌석 각각 1개씩 예정되고 있습니다. 용인 쪽의 M4166번은 강남대 기흥역 신갈 오거리, 국군재정관리단, 명동,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남대문 시장 등이 취급되고 경남여객에서 낙찰받은 바 있습니다. 광명 돈경륜장, 논현역 간 6401번 버스는 화영운수에서 맞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KT
KTX 광명역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사당역, 총신대 입구 이수역, 구반포역, 신반포역,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등이 중간 종류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코릴 네트워크스에서 2022년까지 도맡았던 8507번 직행좌석 버스도 현재 화영운수에서 운행하는데 광명역, 서울대학교 사당역 구간 공급 추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금호고속이 낙찰받은 노선들을 살펴보면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서울교대역 간 직행좌석 버스 4404번이 예정되고 있죠. 안성 구간은 기존의 서울 경부 안성 노선이 취급하던 정차지들을 다 취급하고 남부터미널도 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상 KD 운송그룹에서 운행하던 서울 남부 안성 계통을 광역버스가 대신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 최초의 서울 방면 광역버스인 M6467번은 본래 기점이 소사 공영차고지였지만 부천대학교의 요청으로 부천대학교 소사 캠퍼스로 기점을 바꿔서 운행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사중학교와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옥길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매호 시민의 숲, 양재역, 서초구청 등에서 타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사항으로 저상형 광역버스 의무화가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일리시티 저상 광역버스 모델을 목표상 오는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한다고 현대자동차가 밝힌 점을 감안할 때 대광이 준공영제 소속을 기준으로 유니버스와 같은 고상형 차량을 마지막으로 출고하게 되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